예,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다뤘던 분들 근황도 알려드릴 겸 신기한 우연도 겹쳐서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유정호씨 그리고 이슬비씨 둘의 기막힌 평행이론, 그러니까 평행이론이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시대를 그리고 다른 데서 산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인데, 우리는 흔히 비슷한 모습을 많이 갖춘 사람들을 그냥 평행이론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의 평행이론 주인공은 앞서 말했듯이 이슬비씨와 유정호씨고요. 언뜻 보기에는 남자와 여자, 뭐 나이대도 꽤 차이나고 공통점도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상당히 비슷한데요. 제가 요즘에 재판 돌아가는 장면, 이 둘이 재판을 받고 있고 뭐 그 안에서 뭐 변론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장면을 보니까 여간 비슷한 게 많은 게 아니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둘 다 지역이 대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지역 감정이나 대구 사람이 없었더라 절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동네가 같다, 우연히 이런 작은 공통점이 있을 뿐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과장하고 과거 이력을 부풀렸다는 건데요. 이슬비씨는 자신이 최고의 주식 투자가인 척 했고 선물 옵션 거래에서 엄청난 경력이 있었던 것처럼 부풀렸고, 단 하루도 잃지 않는 투자자, 절대 수익 투자자, 뭐 이런 걸로 자신을 자랑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부티크, 소위 뭐 작전 세력에 있다니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뭐 다 사실이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죠. 유정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얼마나 줬고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랑을 했었죠. 뭐 내 삶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기부를 한다, 나는 부유하게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면서 행복을 느낀다, 뭐 이렇게 사실상 인간이라고 보긴 어려운 완전히 천사 그 자체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는 방법이 둘이 다른 것 같지만 또 비슷한 점도 있어요. 유정호 씨는 기부를 하는 거로 자신을 포장했다고는 하지만 또 슈퍼카나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기도 했고요. 뭐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스포츠카를 선물해줬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뭐 경찰을 생일 선물을 받는다는 것도 이것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뭐 스포츠카를 선물을 받았다, 뭐 이런 걸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착함 이런 것도 있었지만 보여지는 것도 드러내기도 했었죠. 이슬비씨는 절대 수익이 안 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명품 그리고 스포츠카 등을 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죠. 그렇게 둘은 이렇게 스포츠카라는 걸로도 또 공통점이 이루어지네요. 그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이나 수익을 약속하는 방식도 상당히 비슷한데요. 고수익이나 고리 이자를 약속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슬비씨는 월 2%, 많게는 월 20%의 이율을 약속하기도 했고, 유정호씨도 잠시만 뭐 빌려주면 곧 갚는다 하면서 고리 이자를 주겠다 라고 했었는데요. 뭐 사실은 뭐 그 내부에서는 뭐 돌려막기가 아니냐 이런 혐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둘이 피해자를 타겟으로 삼을 때 아주 오랜 친구나 친한 지인에게까지, 뭐 사실은 자기 친한 지인한테까지는 그렇게 사기를 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지인한테까지 마술을 뻗쳤다는 것도 상당히 비슷한 점입니다. 유정호 씨의 친한 지인들도 유정호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많고요. 뭐 유튜버나 뭐 주변 좀 유명한 사람들도 유정호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있었죠. 이슬비 씨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주변 친한 지인, 뭐 수십 년간 알아왔던 친구, 이런 사람들까지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린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 종목은 좀 달랐지만 비슷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슬비 씨의 사업은 오프라인 강연 사업이었고요. 유정호 씨의 사업은 화장품 사업이었죠. 근데 그 유정호 씨가 예를 들면 화장품을 판매할 때 이게 마지막 기회다, 지금 사지 않으면 다시는 이 가격에 팔지 않는다, 혹은 이 제품은 지금만 판다, 이거 발랐더니 피부가 완전히 뭐 바뀌었다, 뭐 이렇게 마지막 기회, 아니면 어떤 등급이 될 수 있는 지금만 잡을 수 있는 찬스 등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슬비 씨도 내 주식 비결은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알려주겠다, 이 오프라인 강연 기회는 아주 희귀한 기회다, 아무나 잡을 수 없는 기회다, 그래서 뭐 300만원, 몇 시간 만에 300만원 강연료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판매를 했었죠. 다시 없을 기회, 마지막 찬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 뭐 사실은 뭐 어떤 사업을 할 때나 물건을 판매할 때 이런 문구를 쓰고 홍보를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별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까지 뻥튀기해서 부풀리는 거 보면은 사실은 그 안에는 큰 의미 없는 것들 혹은 사기였던 것들을 이렇게 뻥튀기해서 포장하는 것이 공통점인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도 일종의 공통점이죠. 유정호 씨는 화장품이 정말 안 팔릴 때는 한 번만 살려달라 뭐 이런 영상을 찍기도 했고요. 이슬비 씨는 자신을 어머니, 아줌마 투자자 이런 걸 홍보 포인트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이용해서 유정호 화장품은 불티나게 팔렸고 뭐 매출도 수십억 원 엄청나게 나왔었죠. 이슬비 씨는 오프라인 강연 몇 차례 만에 15억 원 이상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건 응원하고 박수 쳐줄 일이지만 이렇게 버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이들은 가까운 지인들도 초토화를 시켰지만 한번 본 사람, 인스타 DM으로 연락 한번 온 사람 등도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돈을 빌리려고 하거나 돈을 투자받으려고 하는, 그 투자라는 게 사실은 사기였지만 투자받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피해를 입히려고 했다는 것도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건 먼 사람이건 한 번 본 사람이건 연락 한 번 한 사람이건 가리지 않았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서 현재 구속이 됐다는 점도 공통점인데요. 다만 피해액은 이슬비 씨가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이 된 시기도 올해 중순으로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들은 대구 지역에 살았던 만큼 모두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이들의 비슷한 부분은 계속 발견되는데요. 유정호 씨는 최대 피해자와 사기 혐의로 다투고 있는데 이건 계약이었을 뿐 사기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비 씨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건데, 유사수시는 맞지만, 즉 확정 이자를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아갔다, 고리를 약속하고 내가 돈을 빌려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모은 것, 이건 유사수시는 맞지만 내가 사기칠 의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서 투자를 했는데 다 날렸다, 이런 주장이겠죠. 그래서 즉 사기는 아니다, 뭐냐면 돈을 먹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돈을 받아간 건 아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가 잘못된 거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죄가 명백해 보임에도 죄를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 대신에 죄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비슷한데요. 이 정도 사실 죄가 명확한 경우에는 형량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징역이 5년이면 4년으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공통점이네요. 이들 모두가 일부 무죄, 전체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도 좀 특이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이는 태도도 비슷한데요. 동정심이라도 자극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그게 전혀 안 통한다는 것도 둘의 일치된 포인트입니다. 유정호 씨는 자신의 과거, 기부밖에 안 했던 삶, 그래서 내 삶조차 챙기지 못했던 그때 이야기, 불행했던 유년 시절,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같은 진짜 옛날 이야기 등을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했는데, 이 동정심을 유발한 얘기들이 굉장히 구구절절합니다만 이렇게만 간단히 얘기를 하고요. 이슬비 씨는 자신의 아이들을 얘기를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피해자에게 공감을 사고 있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사고 있다라는 점도 둘의 평행이론 같은 공통점이네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게 재판을 보다 보니까 발견한 두 분의 공통점을 얘기를 해봤고요. 이렇게 공통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슬비 씨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피해자분 중에 한 명이 진짜 이거 법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알려야겠다, 나 진짜 너무 화가 난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이슬비 씨 피해자분과 인터뷰를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 씨가 현재 지금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이슬비 씨 피해자는 그 주장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